오히려 경제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유지한다. 즉 이걸 바꿔 말하면 지속 가능성의 토대다. 이것을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만약 60만 대군에서 10만으로 준다면 나라 무너질 것처럼 지금 생각할 거면서 농민 숫자가 자연 소멸되고 있는데 이게 대책이 없잖아요. 정성을 들이면 더 큰 보답을 하는 우리의 땅. 이 위대한 가치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이들이 있습니다. 토지에 새겨진 무수한 땀과 열정. 묵묵히 한 길을 걷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하루 12시간 이상 농사일에 매진하는 김준권 씨를 보면은 그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흔 살이 넘은 나이지만 일하는 걸 보면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한다는 제초 작업. 금세 온몸이 땀 범벅. 흙투성이가 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제초 작업이 아주 유기농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아주 많은 작업 중에 중요한 작업이죠. 그가 평생 실천한 철칙, 화학 비료나 제초제를 쓰지 않는 건데요. 이 조물의 지하수 우리 애가 쓰는 물은 전부 똑같은 물이에요. 동물들이 먹는 물이나 사람이 먹는 물이나 작물한테 주는 물이나. 땅을 근원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은 모두 소중하다. 그런 소신으로 1만 5천 제곱미터의 농장을 아내와 단 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르는 주 작물은 토마토. 요즘은 겨순 제거가 한창입니다. 이까지란 말이야. 이걸 끊어버려. 그리고 또 이 사이에서 또 나와. 요 계속 제거했는데도 또 이렇게. 손으로 다 해야지. 그러니까 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 세 번째 화방. 이제 이 꽃도 있지만 이거는 수정이 돼가지고 열매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단계. 품질 좋기로 소문난 그의 유기농 토마토. 건강한 작물을 키우기 위해 평생을 애썼으니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40여 년) 전 최초 유기농업 단체인 정농회를 창립하고 국내 유기농업 발전에 힘을 쏟아온 인생. 그 공을 인정받아 농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는) 오염이란 개념이 생소했던 시절. 화학 비료로 쌀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려는 그때부터 그는 남다른 길을 걸어온 겁니다. 그때는 뭐 사실은 그 화학비료하고 농약도 많지 않았어요. 아주 그것조차도 귀하던 시절이에요. 물론 이제 돈 주고 구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뭐 그렇게 값싸지도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었고, 화학비료는 국가에서 배급을 주던 때였거든요. 물량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렇지만
무슨 그 다른 유기물을 어디서 뭐 구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퇴비를 구할 수 있다면 가축의 분뇨란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활용을 했지만 뭐 유기농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 자체가 없었죠. 농장 한편엔 화학 비료 대신 그가 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상수리나무 껍질 요 나무에 이 나무 껍질을 잘게 부스러뜨려 갖고 이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속에다. 소머리뼈도 그중 하나. 여기는 이제 증폭제를 만들고 사용한 후에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솥불 속에 소똥을 넣어서 땅 속에 6개월간 묻었다가 이제 쓰고 여기다가 보관을 해서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향긋한 이거 부엽소 냄새가 나죠. 이거를 이제 물 속에서 1시간 정도 저어서 토양에다가 살포해주면 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봄에 이제 밭 갈기 전에 많이 쓰죠. 증폭제란 땅에 활기를 불어넣는 재료를 뜻하는 말로 생명 역동농법의 핵심이라는데요. 처음에는 의아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랬었으니까. 그래 그냥 별 희한한 얘기도 다 있구나. 그냥 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퇴비 만들어서 유기농 하면은 충분히 좋은 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구하기도 어려운 수사성 방광에다가 국내에 있지도 않은 토플 꽃을 집어넣고 뭐 처마에 매달았다가 땅에 묻고 그런 행위가 정말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일까? 독일의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에 의해 만들어진 생명 역동농법. 별자리에 따라 파종하고 다양한 증폭제를 사용하는데 모두 작물의 전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랍니다. 식물이 가지고 있는 식물의 특성, 식물만이 아니고 어떤 사물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고야.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카모마일 증폭제라고 소의 소장 속에다가 저 카모마일 꽃을 넣어서 나머지를 여기다 보관하는 거예요. 되게 이런 거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기 마련인데 아주 향긋해요. 냄새가. 유심히 맡아보면 그 허브 카모마일의 향이 있어요. 아주 좋은 상태. 아주 좋아요. 유럽에는 이것도 판매를 해요. 싸질 않아요. 왜냐하면 물건이 귀하니까.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유기농법 중 하나로 손꼽히는 생명 역동농법. 김준권 씨는 직접 독일에서 농법을 공부한 후 많은 이들에게 그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네. 작물을 살핀 후에도 할 일은 남았습니다. 축사의 동물들을 살피는 일인데요. 뭐 이리 와 이거 먹어라. 어이쇼 먹어. 너른 축사에 있는 소는 단 20여 마리. 다른 일반 농장의 축사보다 천장이 높고 통풍이 잘 돼 분뇨 냄새가 나는 일도 없습니다. 매. 태어나면서부터 쾌적한 환경을 선사받은 동물들인데요. 건강하게 자라다 보니 2년 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생물학적인 한계에 의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이 좋은 일이니까. 껌둥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에이 너 말고 껌둥아 이리 와. 옳지. 동물들이 그를 무척 따르죠. 이쁘죠. 이놈이 아주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에이구 이 녀석 비를 다 맞고 샘이 나서 염소 만져주면 샘이 나서. 주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아는 눈치입니다. 농사일도 벅찬 일상에 축산까지 하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바로 분열을 퇴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똥이 이렇게 이 주름이 많이 져 있고 윤기가 있고 이게 아주 건강한 소가 배설한 똥이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서 내보내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발효시켜서 좋은 퇴비를 만들어요. 축사 뒤편엔 언제나 퇴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을 김장하고 마늘 양파 심는 데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게 많은 것 같아도 밭 뿌리다 보면 저 넓은데 금세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살포를 해서 밭 깔고 거기다가 작물을 심고 하면 지금 이런 좋은 퇴비를 넣고 무배추를 심으면 무배추에서 향이 나죠. 퇴비로 길러진 농작물은 다시 소모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가 중요시하는 자연의 순환입니다. 우리 농장에 오면 내가 이제 그 회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퇴비를 늘 만들어 놓죠. 그러면 한두 푸대씩 가져가요. 그래서 뭐 화분이란다든지 텃밭 하는 사람들이 이걸 쓰는데 그래서 한두 번 써본 사람들은 올 때마다 그걸 가져가기를 원하죠. 고된 농사일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직접 기른 좋은 먹거리입니다. 즐겨 먹는 통밀빵도 그중 하나라죠. 빵이 잘 구워졌어요. 몸을 살리는 음식은 흙을 살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그나저나 빗물이 들어가서 얘도 부부가 단 둘이 하는 가정농을 택한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농을 운영하면 땅을 살리는 가치를 실천하기가 어렵다 판단한 겁니다. 이걸 아침마다 먹는데 바쁘게 일할 때도 아침에 반죽해놓고 발효시킨 거 몇 번 끄고 그리고 오븐에다 구워가지고 오니까 저야 세상 편하죠. 점심 차릴 일이. 경제적 이익 대신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얻은 것 같죠? 한 달 후 다시 찾아간 농장. 어느새 토마토를 수확해야 할 시기를 맞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조그맣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던 것들이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주먹만 해. 농부에게 가장 즐거운 순간이겠죠. 그런데 잠시 행복감을 누릴 시간도 없다고 하네요. 따자마자 오늘 따면은 내일 가공을 하죠. 오늘 따면. 그러니까 신선한 상태로 바로 주스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틀에 요새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따요. 9월까지. 좋은 주스를 생산하려면
꼭지 부분까지 잘 익은 토마토만을 엄선해야 합니다. 때문에 같은 밭을 수개월 동안 수십 번 오가며 수확을 하는데요. 최고네. 맛이. 정말 어떤 과정 하나하나를 허투루 하는 것이 없죠. 농장 안에 있는 주수 시설 역시 그가 직접 고안해 제작했습니다. 적은 인원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단순히 주수를 갈아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토마토는 가열을 해야, 열을 가해야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주 성분의 함량이 소화 흡수율이 좋아져요. 하루에 생산되는 주수 양은 150병 정도. 수개월 고생을 한 것에 비해 양은 턱없이 적습니다. 세상에 고되지 않은 일이 있나요? 어떤 일이 고되지 않아요. 그리고 정당하게 자기 땀을 흘리고 땀의 대가로 먹고 사는 거,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지만 그 정성을 어떻게 모를까요? 입소문을 통해 알려진 그의 토마토 주스. 이미 만들기도 전에 주문이 다 끝났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진탕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이따가 꺼낼 때 이게 이제 진공 상태가 되면서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한 거죠. 이 좋은 먹거리가 곧 누군가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겠죠. 농업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단단한 믿음. 그 믿음으로 그 누구보다 빨리 땅을 되살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농장은 화학제로 인해 황폐했던 땅. 그의 인내와 노력 끝에 땅은 다시 생명력을 찾았습니다. 생명역동용법으로 하기 때문에 풀을 솎아먹고 소의 분뇨를 다시 땅으로 집어넣고, 이게 이제 흙에서 난 것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걸 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땅으로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한 그런 땅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사람이 하는 수만 가지 일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냐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나는 그게 농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친환경 유기농업은 언제부턴가 전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가 됐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초기 개념에서 벗어나 농업 자체가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건데요.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 농업 국가에서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농업인에 대한 농업 보조금 수준이 OECD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흡합니다. 친환경 농업의 강국이라 알려진 스위스와 비교를 해볼까요? 스위스 농가의 수는 5만 호. 우리나라 20분의 1 정도지만 농업인의 직업 만족도는 무려 84%입니다. 이유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 수준 때문인데요. 현재 스위스 정부는 다양한 직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불 규모는 우리나라의 10배 수준. 땅을 건강하게 지키는 게 농민의 의무라면 과연 그들의 권리를 누가 지켜줘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은 농업 자체를 모른다, 아니면 굳이 알려고 안 한다. 농사라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이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유일하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연 자원을 이용하지만 동시에 관리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오히려 경제만을 놓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소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사천의 한 농장.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놈이 지금 월담을 했네. 어? 이놈 호텔에서 뛰어넘어왔는데 아까 우다닥 하더니만 여기 뛰어넘어왔네. 여기 아주 맹랑해. 사람이나 짐승이나. 자, 저리 가. 저리 가.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저쪽으로. 우리에겐 농업인으로보다 정치인으로 알려진 강기갑 대표입니다. (8년) 전 정치계를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의도를 활보하던 그는 요즘은 매일 매실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매실밭과는 달리 그의 농장은 온통 풀투성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 빡빡 머리 깎듯이 바짝 깎은 거거든. 근데 벌써 한 달 만에 이렇게 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쫙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밑에 땅심이 엄청 좋다는 거야. 땅의 힘. 그걸 땅심이라 그러거든요. 정치계에서 독특한 행보를 걸었던 그는 농사도 특별한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얘는 다 탭인데, 굼벵이 이런 것도 있고. 신토부리. 사람들은 풀을 보면은 땅의 기운을 느낄 때면 마음이 충만해진다는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온갖 무생명들하고 함께 숨을 쉬고 생활한다는 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다 그런 벗으로서 느끼는 바가 있을 거거든. 10년의 정치 생활 동안 내내 그리워하던 안식처입니다. 왜? 엄마를 잃었어? 복숭아가 져 있는데 따먹을 시간이 없어. 빨갛게 익었는데. 그의 작물들 역시 철저하게 무농약으로 길러집니다. 벌레 먹은 흔적 따위를 아랑곳 않는 건 그것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맛있어. 언제나 농민의 마음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17, 18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몸담았을 당시에도 농민의 편에 서서 활약을 했는데요. 농민이 농사짓는 농사꾼이 직접 정치를 안 하면은 믿을 수가 없겠다. 농민단체 이름으로 제가 파견된 겁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 소 120여 마리를 키우던 농부였지만 이제 축사하는 한적합니다.
대신 축사 안을 채운 건 특별한 사료인데요. 완제품인데 이게 이 K3가 KKK 강기갑 그 이니셜 붙여가지고 K3로 강한 기갑 부대. 왜냐하면 10년 된 식초에서 이 유산균을 발견한 거거든. 내가 국회 가기 전에 식초를 담아놓고 갔는데 저 토굴 안에 들어가 있던 건데 내가 이제 집 정리하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식초에서 발견한 유산균으로 만든 발효 사료입니다. 직접 만든 발효 사료를 동물들에게 먹여 발효 퇴비를 만드는데요. 그가 주목한 건 미생물 농업. 흙과 동식물에 서식하는 각종 미생물을 활용해 자연의 균형을 살리는 농법입니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고무라해요. 관련 단체까지 만들어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공급을 하고 첨가제를 건강해지고 생명력 높아지고 질병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육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먹은 사료들이 영양가를 다 뽑아내가지고 배너로 나갈 때 냄새가 안 납니다. 사람들이 시원한 냄새가 참 좋죠. 냄새. 미생물은 그에게 땅을 살리는 희망입니다. 흙은 어머니와 같은 거 모든 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정화를 시켜 새로운 생명 싹을 튀어내는 게 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작물을 키우고 얻어야 할까? 이건 단순히 농민들만의 숙제는 아닙니다. 아빠, 여기서 선택해보세요. 다 국물이 많다. 먹거리는 국민 건강과 뗄 수 없기 때문이죠. 이거 자두로 샐러드 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은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을 먹을지는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원래 이런 식탁을 바꾸면은 우리 몸 내에서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내성을 키워가지고 바깥에서 안 옮기더라도 다 이것을 방어해내는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우리는 흙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물론 성시에서 나온 거지만은 흙에서 왔다가 사실은 흙에서 살아야 건강해요. 최근 들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는 농업의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농산물의 유통 체계가 바뀌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 전반에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지만 친환경 농산물 시장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감염병 재난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농산물의 유통 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 즉자적인 대응만 하다가 급식 체계도 무너질 수 있고 친환경 여기 일단 농업도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들어서요. 오히려 이런 재난 시대가
새로운 인식전환의 틀을, 농정 틀 자체를 바꾸는 기회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당시 전국에 휴교령이 내리고 지역 농산물이 판로를 잃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돌파구가 되어준 게 바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학생이 있는 가정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현재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돼 농가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2주일 막 급식이 등교가 연장되니까. 그래서 판단한 게 꾸러미였어. 팔아보자. 근데 이 공공기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SNS에 올렸는데 2시간 만에 7,000개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제가 택시 타고 관사로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더 이상 못 받는다고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는 남원의 영농조합. 이제 여기서 바로 나가요. 좀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 좋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급식용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데로 나가더라도 나가는 가격을 생산자한테 100% 줘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 안 됐었죠. 예, 안 됐죠. 그때에는 그냥 뭐 전부 다 우리 직원들 놀고 있었죠. 놀고 있었고. 지역 농부들의 일이라면 언제나 두 팔 받고 나서는 하강호 씨. 그는 지역 농부들의 농산물을 모아 꾸러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부들을 대표하는 만큼 꾸러미에 들어갈 식자재를 꼼꼼히 따진다는데요. 전부가 다 농산물도 따면서 생산하는 거. 진정한 로컬 푸드를 보내주는 거죠. 그냥 우리 남원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 남원에 친손자가 7명의 학교를 다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7명이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7개를 받았죠. 이제 우리 그 며느리들이 7개를 받았는데 다 좋다고 그렇게 며느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땅을 일군 농부답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영농조합의 일이 끝나면 자신의 땅을 돌보는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게 그 우렁이 알이에요. 왕우렁이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다 물속에가 그렇다고 하면 이걸 전부 다 갉아먹은 거 그래. 그가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지는 20여 년 전인데요. 오리 축분을 퇴비로 활용하기 때문에 2만 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미생물들이 지금 여기서 작용을 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퇴비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무항생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키워요. 그래서 저희 집은 뭐든지 전부 다 인증이에요. 하나같이. 요 약도 안 먹이고.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뛰어든 농업. 처음 딸기 재배를 시작한 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제가 농사를 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딸기 재배를. 이걸 시설로 자꾸 변경해 가잖아요. 좀 더 빨리, 이제 욕심이죠. 너무 안 날 때 나야 된다는 걸 생각해서 시설로 가고. 한 10년 정도는 엄청나게 돈을 벌면서 이 지역에 사람들한테 돈을 막 3천만 원에서 뭐 몇천만 원씩 해갖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그냥 그 봄에 그 딸기가 나오는 시절에 그냥 엄청난 장마가 와버려, 봄장마가. 그 딸기가 다 썩는 거예요. 농사 실패 후 돌아온 건 엄청난 부채. 지역 농부들과 함께 상생하려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은 관두고라도
제일로 자괴감이 든 것은 내가 이 사람들한테 우리 농가들한테 이렇게 같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권했는데 이것이 성공이 안 되고 실패됐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죄책감, 이것이 엄청나게 컸어요. 어두운 기억만 가득한 시절. 그래도 그는 농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 꽁땡이로 뽑아야 돼. 요 꼽혀 있는 거 띄어. 어디가? 저저. 꼽혀 있잖아.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된 건 아내인데요. 아니, 저렇게 해도 그래 그것도 피는 피어. 아니지. 이렇게 생긴 거 핀게 내가 저때 뽑았을 그 쪽 있잖아 저 꼽힌 거죠. 아, 그거? 예. 그 여기 옆에요. 여기 거기고 저거고 몇 개가 있구만. 그거 핀잖아. 그거. 지금도 조합 법인 일로 바쁜 남편 대신 작물에 정성을 더 쏟는 건 아내입니다. 그것만 과해. 뭐 바로 그 위에 하나 더 있고 그러면 또 하나 있으면 좋겠네. 그거 하나만 뽑고. 그 어떤 집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농업은 그래요. 여자가 남자의 10배 일을 해요. 참로 미안한 건 우리 애들이고 우리 부인이에요. 집사람. 한마디도 그렇게 실패하고 사람들을 못 오고 해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한테. 왜 그렇게 했냐? 왜 잘못했냐? 왜 이렇게 못했다? 이렇게 원망 한 번도 안 해요. 한평생을 남편이자 아버지라기보다는 농업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농부라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 땅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서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녀 역시 농부이기 때문이겠죠. 부부는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먼 옛날에는 천한 직업이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꿋꿋하게 생명을 키우는 그 위대한 일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후 기나긴 장마가 찾아오고 또다시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순식간에 또다시 허망하게 돼버렸습니다. 오리 축사한도 참혹하기 그지없는데요. 청소 다시 싹 하고 보수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참담함을 느끼지만 표현을 아끼는 하강호 씨. 이 역시 농부의 숙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선 고개를 숙일 수밖에는 없는데요. 이제 농사 같은 거 모든 것을 다 많이 이렇게 너물러 놓고는 책임을 안 짓고 우리가 다 했으니까. 참 원망하지 않는 것이 더 고맙네. 자네 여기서 만나서 살기 시작한 지가 50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하지만 이번에도 원망 않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아내입니다. 눈물이다. 참 나도 빡. 과거가 너무 생각하면 눈물이 없네. 그런 소리 못하게 이제 자 끝난 일인데. 땅을 지키는 일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날 그가 어김없이 향한 곳은 영농조합 사무실. 지금 천상 어추가 할 수 없어서 말린 거예요. 그냥 도저히 밖에다 비도 자주 왔었고 그래서 못 말리고.
비로 인해 양파 농사를 망친 지역 농부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쓸 수 있는 놈 싹 골라서 쓰고. 그 이제 이걸 사람을 들여서 싹 선별할 거야.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지역 농부들이 꿋꿋하게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농사는 한 번 실패가 5년을 간다고 그랬어. 마음의 고통이야 충분히 알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래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 그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 남동 영농조합이 없었다면 사실은 제가 벌써 진즉에 포기했겠죠. 예, 가서 열심히 하고. 참 힘드네 이거. 나도. 굳은 날이 있으면 밝은 날도 찾아오겠죠. 전부 다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내가 농사 안 지어보면 누가 져? 땅을 놀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땅을 놀릴 수가 없다. 정말 땅을 잘 갖고 와서 땅이 건강하게 그 속에서 땅 속에서 옛날처럼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만들어낸 유기물을 사람이 먹어야 사람은 이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해 경기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넘어 농산물을 이용한 간편 도시락 사업을 발표한 건데요. 시대 흐름에 맞춰 농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변해도 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 가치를 알아줘야만 빛을 발하는 거겠죠. 지금 식탁을 채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땅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신념입니다.